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그대로 어저께 그대로 남아있는 제가 바로 그냥 그 토요일 걸 그냥 한꺼번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께 남아있는 건데 제가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경주를 이렇게 하나 예상을 잡을 때마다 이 경주 못하겠구나 이렇게 지워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경주, 2경주, 3경주 쓰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예상을 이 경주를 하면 안 되겠구나. 5, 6, 7 이 경주도 안 되겠구나. 10, 11, 1, 3, 5 이 경주도 못 하겠구나. 다 이런 경주예요. 그냥 제가 웬만하면 지우진 않아요. 현장에서 좀 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요 마편 요 경주는 요게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거의 지우는 경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요일자는 현장에서 뭐 조금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들만 있지 뭐 좀 속된 말로 들이대야 되는 경주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들이대는 경주 아닙니다. 예. 그런 경주가 이런 말 때문에 재밌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들이대지 마시라고요. 들이대봤자 안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경주 가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 자, 지금 이쪽에 또 적어놔야겠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토요일자죠. 그 다음에 일요일자 1경주에 이 문세영 기수가 풀라인 스톰이 나와요. 제가 어제 그랬죠. 김병철이랑 얘기를 하면서 바다질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문세영 기수가 탈 거라고 생각 못해요. 풀라인 스톰 2경주 나오는 거. 또 한 마리가 뭐 있었는데 새마필은 인기 1위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인기 세 손가락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좀 저런 마필들을 저마필 경주는 좀 추천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플라잉 스톰이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 타고 용두산한테 졌어요. 상당히 약하죠. 근데 오늘 문세영 기수고 그 상대보다 더 약해요. 이게 뭐 타라니스 이런 게 무슨 뭐 천일이야? 천일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광고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일요일 날 뛰는데 뭐 여기서부터 2코너부터 뛰는데 4코너까지 탄력이 안 죽고 오더라.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빠져나갈 군역을 만들어 놨죠. 불량주로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이 발이 높은 마필들, 굽이 큰 마필들, 불량주로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뛰는데 이제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제가 불량주로라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탄력은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저 누구예요? 또 서승훈 기수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여기서 드린 말씀은 있고 해서 서승훈 기수가 탔더라도 현장에서 그냥 추천드렸어요.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은 다음번에 그 말이 어떤 능력을 보일지는 그걸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유승환 기수가 또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올 겁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플라잉 그러니까 참 이런 경주에 물론 결과가 딱 나와 버리면 플라잉 스톰에 뭐랑 같이 딱 들어와서 저배당이 되면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딱 뛰기 전에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플라잉 스톰이 유진아가 말이 나쁘대. 컨디션이 아니래.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상대가 너무 약해요. 그죠? 이쪽에 있고 얘들은 너무 약해요. 근데 컨디션이 아닌 말에다가 거기다가 뒤를 배당도 없는데 하나, 둘, 세 방을 샀는데 얘가 딱 부러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 들어와서 배당이 더 커져. 근데 어떤 때는 또 얘를 놓고 얘랑 들어와. 그래가지고 2.3배짜리를 갖다 세 방 사서 맞춰. 10,000원씩 샀어. 30,000원 투자했는데 23,000원 줘. 7,000원 잃었어.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배팅은 할 필요가 없는 오늘 첫 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경주 1400m. 제가 좀 방이 이렇게 제가 있는 방이 여기 있으면 방을 나가야 여기 병철이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에 앉아가지고 야 병철아 왔어요. 그래서 이경주의 예상을 뭘 해야 되니 정말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예상지만 딱 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상을 하기 전에는 이게 되는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상가들이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마들을 만들어 놓은 경주입니다. 거기에 오늘 아까 얘기했던 문세영 기수의 또 몇 번이에요? 용두산이 있습니다. 5번 용두산이 있습니다. 이 용두산이라는 마필, 자 일단 거의 얘는 다른 마필들은 좀 그렇진 않아요. 머리가 코브라예요. 딱 들고 뛰어요. 들고 뛰는데 얘는 또 다른 말처럼 그렇지가 않고 목이 상당히 가늘어요. 딱 들어. 그러니까 거리가 들면 얘네들 얘 한번 뛰는 거 보세요. 그 라스트에서 뛰는 거 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똑바로 뛰는 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럼 얘는 이 목이 가늘기 때문에 착지할 때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리듬이. 이런 식으로 뛰는 애예요. 근데 이게 심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뛸 때 이렇게 심하게 뛰는 말이 있어요. 리듬이 좌우로. 직진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라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땅 파고 있는 겁니다. 땅 파고 있고 뭐 포크레인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어떤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근데 그 단점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왼쪽 뒷다리 뭐 파행, 뒷다리 짧게 들어가는 마필들, 앞이 들리는 마필들 다 이렇게 땅 파는 이유가 리듬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단 크게 보면 리듬이 안 맞는 거고 뭐 또 어떤 그 원인을 찾자면은 뭐 고개가 높거나 뒷다리가 파행기가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인데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뭐 9마리 출전자 9마리 출전하는데 야 능력은 용두산이야. 그러면 배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용두산을 놓고 누구를 사요? 마일드 캡틴이요? 빅파이어? 용두산? 드링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얘 짝을 못 찾아요. 짝을 못 찾기 때문에 역시 이경주도 공략해가지고는 뭐 여러 방 용두산 대가리 딱 서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제가 대가리라고 머리라고 그러는 거는 배당판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판. 담들이 인정하는 배당판. 배당판의 머리 나와요. 인기 1위. 빨간불 딱 들어와 있는데 몇 방 사야 돼요? 최소한 3방은 사야 돼요. 3방은 배팅해야 돼요. 배당 없어요. 똑같은 경우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걸 뭐하러 뭘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참경주입니다. 1400m고 요즘에 그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빠르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 2개 반에서 3개? 네, 이렇게 3개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두십시오.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경주에서 레드문이라는 말은 역시 조금 짧아 보여요. 그죠? 최근에 보통 뭐 빠르면 뭐 26초, 좀 느리면 28초, 29초를 끊었는데 얘는 31초를 끊었어요. 조금 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금화둘리인데 이제 아마 그 다른 그 뭐죠? 예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경준 문세영 기수가 또 없네요. 상당히 많이 이 금화둘리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잠재력이요. 근데 저도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잘생긴 체형입니다. 유연성도 있어요. 체형도 있고 유연성도 있는데, 자 이렇게 체형이나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 좀 걸음이 빨라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채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착지가 빨라야 돼요. 뛸 때마다. 근데 얘는 이게 단점이야. 이게 단점이면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유연해도 남들보다 힘을 빨리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탁 보면은 잘생기고 다 조건이 좋아요.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아마 조금 금화둘리의 어떤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같이 조교 보는 사람하고 제 입에서 막 여기서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수백향이라는 말은 왜 안 뛰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 시간인가? 가서 예시장 가서 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서 보고 저거 갖고 저렇게 능력을 그러니까 그 흠을 너무 크게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 생김새 앞말이지만 아주 뭐 470kg대, 80kg대에 잘 생겼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은 되는 게 뭐냐면 이상혁 기수도 참 제가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상혁 기수의 아버님을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잘 알고 지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경북 승마협회 지금은 아마 저기 했겠죠.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있을 땐 전무 이사님이셨어요. 경북 승마협회. 그리고 이상혁 기수를 제가 중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한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상혁 기수는 저 기억 못할 겁니다. 저는 요 누나가 있었고 같이 이렇게 네 식구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네. 이현배. 이자, 현자, 배자 쓰시는 아버님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제가 왜 실명을 거론하냐면요. 칭찬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 양성소 때부터 이 승마하는 사람들 여럿 봤는데요. 이 상혁의 아버님 이자, 현자, 배자 쓰시는 분이 말을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승마를요. 정말 몸이 정말 유연해요. 이렇게 유연한 사람, 그러니까 승마 선수 중에서 유연한 사람 제가 양성소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승마장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유연한 저기를 못 봤어요. 그것도 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상혁 기수를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너무 서둘러요. 좀 서둘러요. 이렇게 돌아서 제가 이상혁 기수의 어떤 초창기에는 이상혁 기수에 돌아서 저한테 이상혁 기수가 뭐 신인 때죠. 이상혁 기수가 그랬어요. 예. 자, 아무튼 이 수백향이라는 마필이 이렇게 빡 뛰면 요즘에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딱 100m 지점, 한 100m에서 120m 조금 힘들 때는 요게 뭐 왼발로 딱 바꾸고 쇼르륵 안으로 기대요. 요 이유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요 이유를, 왜 그러느냐. 왜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는 마필들 몇 마리 있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뭐 한 10댓마리 정도 될 거예요. 10마리, 10댓마리. 근데 딱 요 자리, 그러니까 꼭 그 자리가 아니라 거기만 오면 바꾸는 마필이 있어요. 어느 지점만 오면 꼭 바꾸는 마필이 있는데 얘는 요 지점만 오면 바꾸고 안으로 기대요. 약간 몸이 좀 뻣뻣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 갖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480kg대의 체형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 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백형의 어떤 단점, 요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은 배팅을 조금은 수백형에게 마음껏 말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샤인클로버 있고 노아의 기쁨 있고, 노아의 기쁨에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경주가 금화둘리가 그 승군전이고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레드문은 한 수 아래로 보이죠. 그 다음에 수박형의 단점이 있고,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지만 2번 금화둘리, 샤인클로버, 노아의 기쁨, 이렇게 세 마필을 일단 상단에 놓고 놔야 된다는 얘기죠. 2번, 7번, 8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4번이 레드문 한 수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수박형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세 마필의 주력 공략이 되는데, 얘네들도 조금 그렇게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도 좀 공략은 조금 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용도산이 경주가 잘못 적혀있네. 4경주죠. 그다음 로드힐. 자, 로드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1400이지 않습니까? 1400인데 문시영 기수가 땅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죽여보는 분이 뭐가 발주를 했네. 근데 이 발주를 하면은 참 발주 연습 딱 두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1400 지점하고 여기 1000m 지점에서. 왜냐면 이쪽에 마방에 있는 마방 삼포라 그러죠? 주암? 삼포? 원주암. 이쪽이 주암이고, 예를 들자면 동네가 이렇게 두 개지 않습니까? 마방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마방 이쪽에 짝수 마방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마방이 이렇게 산 넘어 하나 두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400, 한쪽엔 1000m 이렇게 발주 연습을 하는데, 특히 이 수요일 아침 되면은, 수요일 새벽 되면은 꽝꽝꽝꽝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지나가는 말은 안 보고 거기 발주대만 쳐다보는 거야. 뭐가 발주를 했는데 잘 나왔는데 못 나왔는데, 참 진짜. 여러분들 발주라는 거는 신마들이면 다 합니다. 그죠? 신마들 다 해요. 신마들 다 하고, 악벽 있는 말들 하고, 휴양마들 또 한 번씩 해주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해야죠. 발주 연습을 안 하고 나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네들이 발주가 한 마리 지가 혼자 뛰어나가는데 비교도 안 되는데 잘 나간지 안 나가는지 그게 보여요? 눈으로? 그것도 만환경으로 멀리서? 다 사기입니다. 이건 정말 사기입니다. 빨리 나왔네 어쩌네 그러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발주 연습을 했어. 발주 연습을 했는데 그냥 잘 안 나가던 말이 툭 잘 튀어나가더라.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우와 무척 빠르더라. 혼자 뛰어나가는데 무척 빠르긴 빠른 게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왜 얘기가 일로 갔지? 그래서 이제 1400m에서 발주를 하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이제 세우는데 세우겠지 그러고 신경도 안 쓰죠.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딱 보죠. 건너편에 앉아서. 오늘은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봤는데 오늘 정말 한가했어요. 그냥. 그리고 태풍이 와서 그런지 날씨도 선선하고.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막 후다닥 뛰고 와요.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오는데 보니까 로드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D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D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D가 흔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측 최측을 써요. 근데 고개를 내측이죠. 내측으로 고개를 틀었어요. 이 내측으로 고개를 트는 말들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로인데 내가 똑바로 뛰고 있어요. 내측으로 고개를 틀고 뛴다. 그러니까 약간이죠. 여러분들 약간이라도 이 주먹의 위치를 보면 그 강도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심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측으로 딱 고개를 틀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거는 외곽 사행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알죠? 지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수는 당연히 왼쪽 고삐를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가 돌아가요. 안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쳐다보게 돼 있는 거죠. 이쪽에 전광판이 있다면 라스트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중심은 이미 바깥으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내측으로 틀면은. 그죠? 그래서 얘가 때려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때려요. 왼쪽 고삐를 당기면서 오른쪽을 당기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가 똑바로 돼 있지 않고 틀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몸은 중심은 이리로 나가 있어요. 어깨는 벌써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이유를 찾으면 쉽죠. 그죠? 이유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 나간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갔어? 그러면 그건 단발성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뒷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뒷다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개도 높아지고 점도 운동도 안 해요. 리듬도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필들 탁 그래 선행 아니면 점수를 자 100점 줄 거를 90점으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90점의 능력, 아까 제가 얘기했던 능력이에요. 1분 30초 뛰어. 야, 1분 29초 뛰는 말 만났어. 안 되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1분 30초를 뛰어. 얘는 원래는 1분 29초를 뛰는 말인데 그런 단점을 갑자기 보였다면 그만큼 다운시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을. 그럼 상대의 능력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말의 어떤 그 경주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갈고비입니다. 갈고비. 11시 5분입니다. 11시 05분. 지금 4경주니까 괜찮죠? 자, 갈고비인데 이 갈고비의 그 동체를 보면은 아주 딱 야무져요. 딱 보면 앞말인데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생긴 말들은 단점이 뭐예요? 이 몸이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는 마필에 발 쓰는 걸 보면은 부드럽지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하다. 네. 뻣뻣해요. 근데 참 이 마필이 뛰는 걸 보면 1000m 두 번째인가요? 못 들어왔을 때 입상했을 때군요. 입상했을 때, 2차 왔을 때 바닥에서 취입을 해요. 그래서 취입을 하는데 그 다음 경주,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또 앞에 가요. 앞에 가니까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힘을 안배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물론 한계 있어요. 얘의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 근데 물론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힘이 차가면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도 한계예요. 여기 조금. 왜? 몸이 이렇게 뻣뻣하기 때문에 유연한 말들은 안 그래요. 그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얘는 보면 발발발발 거리고 뛴다고요. 그 한계를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몸이 딱딱한 마필들은 잘 안배를 해줘야 돼요. 안배.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뒤가 없고 뒤에 따라가니까 힘을 안배해주니까 뒷심이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안배를 해주든 초반에 무리를 하든 보여주는 능력은 딱 그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만큼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능력을 좀 다른 마필들의 능력을 좀 가미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필들은 박태종 기수하고는 조금 박태종 기수가 뭐 이 마필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는 걸 참으면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포니 매직 있죠? 이 마필은 그냥 안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볼포니 매직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필이야말로 자꾸 라스트만 오면 직선에서 외곽 사행하는 말. 그죠? 외곽 사행하죠. 거기다 점도 운동 안 해요. 이게 누가 탔죠? 서승훈 기수 탔죠. 이 S 기수네. 그때 이찬호 기수가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탈 때 서승훈 기수가 맞죠? 그 말. 예. 3번을 탔는데 3번 다 3차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찬호 기수가 2차 왔어요.
승분했어요. 꼴찌 왔어요. 큰 능력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에서 좀 보는데, 자, 어젠가 예, 선스트롱이죠. 좀 이따 나오는 2조의 선스트롱,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는 선스트롱인데, 선스트롱. 유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얘랑 대등하게 뛰는데 고개를 안 틀고 뛰더라고요. 고개를 똑바로 하고 뛰는 거예요. 고개를 정상으로 하고 뛰더라는 얘기예요. 유마필은 똑바로만 뛰면은 조금 더 능력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위찬우 기수가 그걸 알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똑바로 뛰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마필은 이번에 복병, 근데 뭐 현장에 가면 복병이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을 조금 주저주저 하실 것 같아서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팅을 좀 에서 제외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좀 많나요? 톱3가 있고요. 톱3 있고 3번 스마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 인디쿱 그 다음에 9번 빅5가 있어요. 여기 또 적어야 되네. 9번 빅5. 일단 왕의 대로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왜 C가 에이스가 왜 빠졌을까 그럴 겁니다. 제가 그 C가 에이스는 이 문세영 기수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인가 뭐 그래서 특히 이제 레츠고런, 조금 이따 나오는 레츠고런, 뭐 C가 에이스, 지금 기억나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말들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전담했던 마필이에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레츠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가 너무 일찍 포기를 했다. 말에 등치가 있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째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너무 일찍 포기를 한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좀 커서 느려서 그렇지 등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뛸 거다. 그 힘이 있는 체형이 있는데 힘과 힘이 차면은 능력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얘가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그 단점을 극복을 못 하더라. 문세영 기수는 그걸 알았죠. 저는 몰랐고. 저는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고, 문세영 기수는 알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기수에게 넘긴 겁니다. 뭐가 그랬어요? C가 에이스가 그랬습니다. C가 에이스는 뭐가 틀려요? 자, 목이 일단 짧아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한번 보세요. 목이 짧아요. 목에서부터 동체가 짧아요. 그 다음에 다리가 짧아요. 근데 지금 얘가 490kg가 나가요. 490kg가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다 짧아요. 다. 그럼 뭘로 벌어요? 옆으로 벌어주세요. 옆으로. 그래서 좀 고루고루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짧아요. 뭐죠? 1000m만 뛰고 데뷔전 처음에 1200에서 죽고 1000m에서 선행 가서 이기고 두 번째 선행 가서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선행 가서 이기고 지난번에 1200. 근데 얘는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 왼쪽 뒷다리를 상당히 많이 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에다 이것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뭐 여기 이경주에서 네마필 갖고 자, 무슨 얘기인지 딱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채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요 빅5도 보면은 지금 500km 나가는데 딱 벌써 보면은 그게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얘 롱다리예요, 롱다리. 그 다음에 체장이 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위로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옆으로 좀 발달이 안 됐어요. 일단 제가 현장 가서 뭐 예시장 가서 가슴의 넓이를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란스를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뛸 때 보면은 걸음이 상당히 느려요. 아주 슬로우 킥이에요. 슬로우. 그러니까 채공이 길어요. 채공이 많아요. 이런 마필들 단거리에서 선행 가서 뭐 이런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1분 3초를 뛰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지만은 이런 마필들을 무너지면 또 전개가 불리하게 나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면 빼지는 못한다. 그래도 축구는 불안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방 중에서 4마리 중에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4 싱그러운 봄 이게 몇 마리예요? 여기가 8마리 일요일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5마리네요. 5마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디까지 보여준 전력상 객관적인 전력상 이 싱그러운 봄이 가장 지금 안정적이지 않냐. 이번 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중에서 근데 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리만 늘려라. 1300은 좀 그래도 요거는 상대가 좀 2마리가 있을 때 1400 같으면 뭐 상대가 없어도 요거는 한번 꺾어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 인정을 하자. 여기까지 다 이번에 이기면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데 오늘도 1200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얘가 뛰는 게 지금 힘으로 일단 뛰잖아. 얘는 목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신장력이 없어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상경도 하나 먹고 간다고요? 먹을 수 있죠. 단거리면 단거리면 먹을 수 있는데 단거리가 있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얘를 지금 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더존 코코가 정말 조교 세게 합니다.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면서 스포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긴 뭐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캐실라베이. 지금 부산에 가서 조교사하는 장세한 기수가 박진호 조교사가 관리했던 장세한 기수가 탔던 4전 4승인가 6전 몇 승인가 하던 캐실라베이. 내일이 일요일날 나가는데 토요일날 스포를 해요. 아주 그것도 뭐 몰고 때리고. 근데 여기다 이 말 이렇게만 했으면 안 해.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쉬고 월요일, 일요일, 일, 월, 수, 목, 금, 토. 내리 스포를 하는 겁니다. 내리.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그때 4승, 5승 했을 때인데 저거 진짜 뻑조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00 뛴 걸로. 그냥 날라오더라고요. 선행 가서 삥 돌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뛰고 지금 아마 종모마로 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인가 더 뛰고 빵꾸 났어요. 워낙 조교를 세게 했기 때문에 실전보다 훈련에서 너무 세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경주는 뭐 메리트 없어요. 싱그러운 봄에 저전 걷고 48이 아마 2.2배? 저는 이 배당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철이는 잘 기가 막히게 알던데 다른 말을 살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경주였었고요.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선스트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째입니다. 자, 뭐 인정을 해야죠. 선스트롱을 뭐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랑 병합 쪽을 했다 그랬죠. 저 볼포니 매직이랑 병합 쪽을 할 때 보니까 순간 탄력도 그렇고 멀리 가는 탄력도 그렇고 얘를 못 이겨요. 볼포니 매직을. 이거 못 이기면 안 되죠. 못 이기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경주에 지금 제가 어저께 그 김병철이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슈퍼 가디언의 자 선행에 일단 골드홀릭이랍니다. 자기 승부 경주랍니다. 이거 소문내도 되나 모르겠네. 뭐 하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는 걸 말리려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슈퍼 가디언이 이현종 기수요? 예. 꼬마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조교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년 양성소 생활한 저하고 4년 이 양성소 생활을 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조교에서도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조교들도 잘해요. 우리 때는 조교하면 조교사들이 야 너 가서 이렇게 타고 그럼 그걸로 그냥 벌벌벌 대고 가서 타고 왔는데 아주 조교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뭐 채찍도 써가면서 기가 막히게 조교를 해요. 아무튼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근데 이 슈퍼 가디언이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선행을 가는데 1400이면 얘가 얘한테 좀 길죠? 지금 1400은 제가 처음 뛰는 거리인데 1200만 뛰었기 때문에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다가 그러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뭐 태풍 온다는데 비 와가지고 선행 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암소리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홀릭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시간이 없어도 얘기하고 가야지. 골드홀릭.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박태준 기수로 바뀌면서 이마필이 불안해졌다. 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딱 뛰고 들어와서 집에 가서 누구죠? 이준철 기수가 탄 걸 다 입상했을 때 돌려봤어요. 그 장거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준철 기수는 어떻게 타냐면 스타트부터 꽉 붙들어요. 몸의 중심이 뒤로 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박태종 기수는 어떻게 타요? 나오자마자 9번에서 한 10번 요 정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말 목에다 대고 기수가 라스트에서 휙휙 몰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안 몰아도 리듬을 맞춰줬어요. 근데 이준철 기수는 딱 붙잡고 중심이 뒤로 갔어요. 두 번 입상했을 때.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스타트에서 붙들었던 차이하고 스타트에서 리듬을 맞춰서 몰고 나갔던 이거 H입니다. 몰고 나갔던 거하고 요 차이가 라스트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타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탈 줄 알고 배팅을 함부로 합니까? 능력이 딱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정말 조교가 좋지 않은 이상은 웬만해선 경주를 모험해야 될 경주는 해야 되는 데 있지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번 좀 쉬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박태준 기수가 말을 못 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알고 탔으면은 말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승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습성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말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못 끌어낼 것이냐 크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탔는데 물론 지시는 내리겠죠. 지시는 내리지만 박태준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도 멘트에서 그랬죠. 지시는 분명히 내릴 거다. 이 누구죠? 김대근 조교사가 스타트부터 붙들어라. 안배를 해라. 분명히 지시는 내리겠지만은 박태준 기수의 어떤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라는 게. 박태준 기수 나오면 2번, 3번 몰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젤루엘준 같은 거 자기가 타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는 한번 스타트부터 잡아보자.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또 몰고 나가요? 승군해가지고. 이거 아니란 얘기죠. 자,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거리가 좀 짧아요. 이마필은 거리에 대해서 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붙잡은 거. 뭐 전에 문정균 기수가 3차 왔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거라고 믿어요. 300이었었네요. 문정균 기수. 이게 언제냐면 1월 달이네요. 올 1월 달인데 그때 제가 승부수를 띄우고 나서부터 저 말은 어떻게 타야 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11마리 출전하는 8경주입니다. 큐피드 파워가 있습니다. 큐피드 파워가 있고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그다음에 경주는 이제 션샷이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입니다.
얘는 지금 보니까 선행을 못 갈 정도고 워낙 그러고 빠른 상대를 만났어요. 선행 못 가면 얘는 죽어요. 선행 안 가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뛰어야 돼요. 얘는 사지를 맞게 좀 부자연스럽게 뛰어요. 그런 말들이 무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힘을 자꾸 더 쓰려고 그래요. 빨리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유리한데 이런 경주에 선행을 못 가면 그만큼 힘이 2배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샤이닝 크라운입니다. 여러분들 조교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아주 뭐 이마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은 이마필의 능력을 갖고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마필의 능력 플러스 뭘 봤던 거예요? 지난번에 조교입니다. 조교. 자, 맨날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자, 6월 20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서서 자, 조교 여기서 나와서 조교를 한 바퀴 깎고 돌고 갑니다. 집으로 그냥 가요. 또 그 다음날 나와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가요. 매번 그렇게 조교를 했던 마필인데 자, 한 바퀴 돌아갔더니 여기서 다른 자기 뒷말을 다시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습보를 쫙 같이 병합 습보를 합니다. 쫙 와요. 라스의 탄력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갑자기 습보를 하는데 얘가 여기서 이걸 유지를 한다는 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속보 한 바퀴만 하고도 실전에서 능력을 보였는데 요거 습보 한 번 했으면 조금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조금 더 처져요. 힘이 든지 조금 더 라스의 탄력이 떨어지는데 요 1코너에 와가지고 세워요. 말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요게 조금 한데 거리가 1200m예요. 거리. 그러니까 1400도 아니고 1200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기본 능력은 순발력과 뒷심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머리 있잖아요, 머리. 짬pion 출전했던 큐피드 파워. 얘도 안으로 기대요. 안으로 기대는데 신형철 기수잖아요. 신형철. 기대는 걸 잘 제어를 했어요. 바깥에서, 안에서 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오가면서 기대는 걸 잘 제어하더라고요. 뭐가 나빠요? 얘는 왼발만 씁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고 조교 때도 왼발만 써요. 왼발만 쓰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왼발로 쫙 깽깽이로 내가 막 띄우면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발을 탁 바꾸죠, 사람이.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 무거운 짐 들면은 낑낑대다가 저기 가면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럼 바꿔야 되는데 얘는 이게 뭐가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는지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라스트 오면 탄력이 떨어져요. 마지못해 바꿔도 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교 때도 안으로 기대요. 기대지만은 그러면서도 뛰는 마필이에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빨리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멀리서 보는 육안으로 하고는 틀려요. 가까이서 보는 조교사들이 모르겠냐고요. 야, 이 말이 이쪽 발을 안 쓰니까 좀 발을 좀 바꿔줘라. 근데 짝다리거나 거기 아프거나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멀리서 보는 내가 알 수 있겠냐고요. 모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서도 뛰는 마필이 큐피드 파워라는 얘기입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대산경주 9경주입니다. 좀 이 경주를 위해서 좀 빨리 할 걸 그랬었죠. 자, 문세영 기수가 대군항을 타는데 이게 취소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오경환 기수의 불패라인도 취소. 이미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벌써 취소라는 맛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대군항은 아직 공지는 안 떴지만은 취소된다는, 불패라인은 공지가 떴습니다. 그 9마리에서 7마리 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더비 때 영천 에이스 제가 머리로 추천드린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도 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이 조교 보는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뭐 부산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천 에이스의 어떤 그 잠재력을, 채용에서 오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그런 마필이죠. 뛰긴 뛰는데 믿음을 못 가졌던 마필인데 저는 좀 가졌습니다. 근데 뭐 DM 마필들을 좀 사실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세 방으로 추천드렸었고 배당은 얼마 없었죠? 예, 12,900 기억합니다. 트리플 라인이 뭐 그때 뭐
누구죠? 김영관 조기사가 뭐 더비 세 번째 뭐 3번 연타로 먹는다고 이제 그랬던 마필이었었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돌아온 현표하고 라파르드에서 제가 여기 말씀하신 거 기억하여?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인데 보자. 장거리에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걸 보니까는 또 우리 저기 부산에서 예상하는 차민수 예상가가 이거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저는 제 자랑이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컬러즈 플라잉의 어떤 꽤 오래됐잖아요. 장거리 검증이 좀 있어야 된다. 꽤 오래 그래봤자 몇 달 안 된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차민수 의원이 예상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썼더라고요. 이것만 쓴 게 아니고 딴 거에도 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죠? 일요일자에서 구경주인데 트리플 라인입니다. 이제 오경환 기수에서 이제 누구죠? 성실이로 바뀌었고 유성 파이터 그 돌아오는 현프하고 이 뭐죠? 지난번에 라팔이 3착을 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라스트에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 말 얘기하는 게 록밴드를 얘기할 겁니다. 록밴드. 지금 이 록밴드가 사람들이 또 그 영천 에이스랑 같은 케이스예요. 막 올라오는 중인데 록밴드가 지금 장거리 경험, 강자 경험이 없어서 좀 등한시하는데 요거 약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실전 뛰는 거 뭐 몇 번 이렇게 뭐 대충 훑어봤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마체의 생김새라는가 그다음에 어제 그 트리플 라인하고 동반 스포할 때 매를 맞았는데 그 매 맞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록밴드를 조금 노리고 있는데 57kg, 57점을 뭐 단거리지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등치도 크고요. 이게 액톤캣 분리의 저거 인디 밴드의 전형제랍니다. 전형제라는 거 아시죠? 예, 엄마 아빠가 동일한 반형제는 뭐 엄마가 틀린다거나 반만. 그래서 록밴드를 이번 경주 이번 그 독립사무 장관배는 록밴드를 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천 에이스는 지난번보다 말이 못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잠재력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지 플라잉의 혈통들 돌아온 현표 라팔은 그런 단점들이 있고 결국에는 록밴드입니다. 구경자였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그냥 빨리 퇴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썬더캣입니다. 썬더캣이죠. 베어킨 트로피, 이스트글로리, 클로스바, 슈퍼서프 다 단점들 갖고 있죠. 베어킨 트로피 30몇 주요? 네, 30몇 주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앞에다 써놔야 되는데 꼭 뒤에다 써놔가지고 30주 30주 썬더캣 8주 이스트글로리 지난번에 안으로 기대면서 마지막에 누구 신영철 기수 뭐죠? 천삼이한테 졌어요. 안으로 심하게 기대가지고. 자, 클로스바 말씀드린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성혁 기수가 처음에 기수할 때 어떻게 탄다 그랬어요? 모래 맞으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탈 겁니다. 들어왔던 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조에서 50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얘가 30몇 주죠? 참. 얘가 26주네요. 26주. 고개 높고 목 가늘고 아주 단점 있는 마필이고요. 자, 슈퍼서프입니다. 말이 조금 아닌 듯한데도 뛰더라고요. 체구도 작고요. 아주 뛸 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아주 그 얇은 참새다리가 뛰는 것 같아요. 새다리가 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뛰는 게 뭐냐면 역시 이런 말들은 뛴다 그러면 뛸 때 보면 벌써 이게 보여요. 근성이 막 기가 스스로 뛰려고 그러는 게 보이는데 체구가 작은 마필은 이런 게 한계라가 빨리 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뭐 1400이고 뛰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코나 4개 도는 1700 정도는 좀 힘들겠지만은 오늘까지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 없어요.
베어킨 트로피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관전 포인트는 베어킨 트로피가 선행을 갈 거냐 따라갈 것이냐. 제가 어저께 조교까지만 해도 선행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교를 보니까 10마 뒤에 졸졸졸졸 쫓아가더라고요.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교를 보면서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 능력은 갖고 있으니까 왜 선행이면 안 되는 선행이면 좀 덜 보느냐. 말이 좀 자세가 좀 높아요. 근데 공백기를 갖고 있는 데다가 밀어서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감각과 높은 자세 이 두 가지만 해도 거리가 늘어난 거리를 아직 뛰어보지 않은 거리를 조금은 힘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선행을 가면은 아무래도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덜 봤던 건데 따라간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얘기는 앞에 말들이 지금 오히려 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이기 때문에 베어킨 트로피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경주까지 베어킨 트로피. 7마리, 15마리네요. 총 분세형 기수가 기승하는 게 15마리입니다. 뭐 제대로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5마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싱그러운 봄, 나머지 마필들은 뭐 인기권에 있지, 다 인기권에 있네요. 다 인기권에 있는데 약간씩 조금씩 2%씩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의 셋째 주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그 경주가 정말 공략하기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좀 배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